정혜성 원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형외과 명의이자 대학병원장을 지낸 거목이었다. 은퇴 후에도 그의 이름 앞에는 존경받는 의료계의 대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아들 정우에게는 견디기 힘든 벽이었다. 혜성에게 세상의 가치는 오직 배경, 학벌, 명성 이 세 가지뿐이었다. 정우는 흉부외과에 촉망받는 레지던트로 그가 결혼 상대자로 소개한 민지에는 혜성의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렸다. 지혜는 명문대 의대 출신이 아니었다. 지방의 전문대학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 외곽의 참나눔 지역 복지센터 부설 재활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물리치료사였다. 지혜 씨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훌륭한 치료사입니다. 아버지. 정우가 간절하게 말했다. 따뜻함? 훌륭함? 혜성이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정우야, 내 아들이라면 최소한 이 나라 의료계를 이끌어갈 가문의 며느리를 드려야지. 이름 없는 재활원에서 뼈나 맞추는 기능공에게 우리 가문의 격을 맡길 셈이냐? 정우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지혜 씨의 손은 단순히 뼈를 맞추는 손이 아닙니다. 환자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손이에요. 영혼? 허황된 소리. 혜성은 화를 억누르듯 서재 창밖을 바라봤다. 수십 년 전 혜성 자신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간호사였던 첫사랑. 결국 혜성은 명문가 딸과의 정략 결혼을 택했고 마음속에는 평생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다. 그날 밤 혜성은 결심했다. 이서윤을 시험하려 했던 재벌 회장처럼 자신도 지혜를 시험해 보기로.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과연 내 놈이 말하는 환자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손이 이 늙은이의 오만을 꺾을 수 있을지. 며칠 후 정혜성은 완벽하게 변신했다. 평소의 맞춤 정장이 아닌 낡고 바랜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덥수룩하게 길렀다. 가장 결정적인 변장은 바로 환자 역할이었다. 혜성은 자신의 지식과 연기력을 총동원해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고 언어 장애실어증가 온 김길수라는 이름의 고독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연기하기로 했다. 혜성은 아는 이를 통해 참나눔 재활원의 김길수라는 환자로 입원했다. 재활원 건물은 낡았고 시설은 부족했다. 김길수 어르신, 민지의 치료사입니다. 밝고 단정한 모습의 민지애가 혜성의 앞에 섰다. 혜성은 눈동자만 굴릴 뿐 냄새나고 짜증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어르신의 재활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활력이 느껴졌다. 첫 치료 시간. 혜성은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전혀 힘을 주지 못하는 척 연기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며 근육의 긴장도를 살폈다. 윽, 으. 혜성은 고의로 짜증을 섞어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지혜가 금방 질려서 다른 직원에게 인계를 넘길 것이라 예상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 근육은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꽉 잡고 있을게요. 천천히 저랑 같이 하나의 힘을 줘보세요. 지혜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치료 중 혜성은 재활원의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침을 뱉는 신용을 했고 치료 도구를 던지기도 했다. 아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물론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는 척 연기했다. 지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던져진 도구를 주워들었다. 어르신,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어르신에게는 지금 이 도구가 희망이에요. 다시는 던지지 않으시길 바라요. 대신
치료가 끝난 후에는 제가 어르신이 좋아하는 쑥차 한 잔을 드릴게요. 어르신이 쑥차 좋아하시는 거 어제 간호사님께 들었어요. 혜성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담당 의사였던 젊은 의사조차 그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젊은 치료사는 환자의 작은 선호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지혜의 치료는 매번 1시간 30분이 걸렸다. 일반 환자에게는 1시간이 배정되지만 지혜는 항상 김길수에게만 30분을 더 할애했다. 민지의 치료사, 왜 김길수 어르신만 30분을 더해?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재활원장이 지혜에게 물었다. 원장님, 김 어르신은 감정적 마비가 심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근육도 움직입니다. 30분은 어르신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어르신은 쑥차를 드시며 제게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건 어르신이 제게 보내는 신뢰의 신호입니다. 혜성은 이 대화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감정적 마비. 평생 의술을 펼쳤던 자신이 놓치고 있던 진단이었다. 혜성의 김길수 연기는 거의 완벽했다. 하지만 지혜의 치료 덕분에 혜성은 점점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 혜성은 이제 지혜의 손기술보다 마음 기술에 더 큰 감동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의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다. 지역 유지인 이 회장의 어머니가 재활원에 기부금을 쾌척하며 입원했다. 재활원장은 이 회장의 어머니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고 싶어 했다. 민 치료사, 자네 오늘 오후 시간 비워서 이 회장님 어머님 전담으로 맡아줘. 김길수 어르신은 김 치료사에게 맡기고 원장이 지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원장님, 오늘은 김 어르신에게 보행 훈련을 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보행 훈련은 제가 아니면 효과가 적어요. 민 치료사, 이게 기회야. 이 회장님 아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야. 자네 미래를 생각해야지. 제 미래는 지금 저를 믿고 힘겨운 보행 훈련을 기다리는 김 어르신에게 달렸습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돈의 액수나 지위가 재활 순서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환자에게는 공평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 재활원의 원칙입니다. 이 대화를 들은 혜성은 자신도 모르게 마비된 척 연기하던 오른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원칙. 돈이 아닌 원칙이라니. 그때 이 회장의 아들인 서울대 의대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다. 원장이 황급히 그를 맞이하며 변명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민 치료사가 조금 고집이 있어서. 지혜는 망설임 없이 교수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김 어르신과의 보행 훈련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경험이 풍부한 다른 치료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 교수는 잠시 지혜를 쳐다보더니 픽 웃었다. 대단하네요. 원장님, 이분처럼 소신 있는 분이 드물죠. 이대로 진행하세요. 그날 혜성은 지혜와 함께 보행 훈련을 했다. 지혜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혜성의 몸을 부축했다. 혜성은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의지했다.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혜성의 마음속 수십 년간 굳어있던 오만과 편견의 마비도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며칠 후 혜성의 아들 정우가 재활원을 방문했다. 그는 병원장 복장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 김길수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 약혼자 아들입니다. 정우가 지혜에게 인사했다. 지혜는 활짝 웃으며 정우를 맞이했다. 정우 씨 오셨어요? 어르신, 보행 훈련을 잘 마쳐서 정우 씨가 간식 사왔어요.
정우는 혜성 김길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혜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에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로. 이게 무슨. 지혜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혜성은 낡은 환자복을 벗고 그 안에 입고 있던 고급 실내복 차림으로 지혜를 마주봤다. 민지의 치료사. 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이름은 정혜성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의 전 원장이지. 그리고 나는 정우의 아버지다. 지혜는 창백해졌다. 배신감보다는 혼란스러움이 앞섰다. 자신이 그토록 진심으로 대했던 환자가 자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그 오만한 아버지였다니. 혜성은 지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용서해라, 지혜야. 내가 몹쓸 짓을 했다. 내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로 너를 기만했다. 혜성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평생 병원장의 손만을 믿고 살았다. 수술을 집도하는 내 손과 돈을 쥐고 있는 내 손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치료사의 손이 환자의 몸뿐 아니라 굳은 아버지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 돈의 액수나 지위가 아닌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 소신. 그게 우리 가문에 정말 필요했던 가문의 명예였구나. 혜성은 지혜가 만든 쑥차 그림이 그려진 메모를 꺼냈다. 나는 내가 건네준 쑥차 한 잔에 내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인간의 온기를 다시 마셨다. 지혜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이 혜성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더 감사하다. 혜성은 지혜를 꽉 안았다. 정우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혜성은 지혜의 손을 잡고 정우에게 말했다. 정우야, 내가 이 아이의 배경이 되어 주어라. 그리고 지혜야, 내가 이 오만했던 가문에 진정한 사람의 가치라는 혼을 불어넣어 주렴. 그렇게 정혜성 가문은 배경을 잃었지만 진심을 얻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값비싼 보물이었다.